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70강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보는데 지금 페이지 254페이지 보면 위정척사운동이 먼저 나와 있죠. 이거는 말로 조곤조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란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으셨던 건 15세기 훈구와 16세기 사림을 비교할 때였던 것 같은데 15세기 훈구파는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포용하다 보니까 과학기술 문화도 발전하고 그래서 15세기에 부국강병했다. 그런데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직을 통해 중앙정교로 진출했던 사림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을 배척했다. 그게 위정척사입니다. 위정, 성리학을 정도라고 보고 정도를 지킨다.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런데 이 당시 유생들, 성리학자들이 배척하려고 했던 건 서학과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물들이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우리 유생들은 서양의 것을 배척하려고 했던 위정, 척사 운동을 전개하는데 지금 내용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1860년대는 서양 양키들이 통상하자고 달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반대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통상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대표 주자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은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항로라는 유생이 척화, 주전 싸움을 주장합니다. 화의를 배척하고 바로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에 입각해서 병인 양요가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870년대 화두는 뭐죠? 개항이죠. 유생들은 개항에 반대했죠. 당시 개항을 반대했던 대표 주자는 최익현이죠. 최익현의 외양일체. 이거 강화도지역 공부할 때 최익현의 외양일체 보기자료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 뒷부분 위정척사운동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최익현이 강화도지역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 세력과 통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서양 세력의 문물을 다 받아들인 똑같은 일본 아이들과 왜 수교를 맺으려고 하느냐. 외놈과 양키는 같다. 일체론. 시험에 보기자료 나올 때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아마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고 통상을 하게 되면 일본은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을 우리에게 수출을 할 텐데 우리는 농작물을 수출하게 되니 우리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 이게 바로 최익현의 외양일체입니다. 1880년대는 여러분 개화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니 1880년대 초반 민비정권 하에서 동도 서기에 입각한 개화정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통리기모함 만들어지고 오근영이 이영으로 바뀌고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어지고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보내지고 청에 영선사 보내지고 기억나세요? 이런 개화에 대해서 반대했겠죠. 유생들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만선의 영남만인서 역시 앞부분에서 공부했습니다. 조선책량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했던 이만선의 영남만인소 특히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고 미국과 수교하자고 했을 때 러시아가 우리에게 탓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홍지학의 많은 척사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위정척사운동 이렇게 말로 마무리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근대기 공부하면서 유생들은 여전히 위정 척사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나름 개화 정책을 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급진개화파와 온공개화파를 비교했고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개화파 일부는 갑오 을미개혁 하려고 했고 또 광무개혁도 개화는 개화입니다. 점진적인 개화, 동도서기랑 비슷한 구본 신참을 주장했던 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긴 한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 근대 파트에는 위정척사와 개화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할 무렵에 위정척사운동은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그리고 개화 사상은요 애국 계몽운동으로 전개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계몽시키자 애국 계몽운동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을사조약 체결할 무렵에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 역시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유생들이 주도하는 게 항일의병운동이고 개화 지식인들이 전개하는 게 바로 애국계몽운동입니다. 항일의병운동은 여러분 딱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공부량을 줄여 드릴게요.
을미의병은 여러분들 이제 연도는 좀 잡아주셔야 돼. 1800 몇 년입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을민이 1895년이었죠. 그러니까 을사조약 전후에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된다고 하지만 을미의병은 그 전부터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 왜?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미사변, 단발령 이거 다 필기하고 막 그럼 너무 늦어지는데 단발령 기억나시죠? 을미개혁 때. 이것 때문에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유인석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유인석이 들고 일어났던 의병, 유인석이 충북 제천에서 거병했고 이런 것까지 너무 어렵습니다만 물론 보기 자료에는 유인석 제천에서 거병했고 아 이거 을미의병인지 알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을미의병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뭔만 시험에 나오냐면 을미년 바로 다음해인 1896년이 병신년이고 병신년에 아간파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간파천, 러시아 공산의 몸을 피하면서 고종이 의병들은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인석 같은 의병장이 의병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고종의 해산 명령으로 의병들은 그대로 해산합니다. 해산 명령으로 해산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을사의병은요. 당연히 뭐 배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을사조약 때문이겠죠. 근데 을사의병은 05년입니다. 을사조약은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의병장만 잡으십시오. 최익현이 있습니다. 근데 최익현은 또 나와 최익현? 여러분 최익현 지금 한 2번 정도 언급됐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익현이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그래서 민비와 손잡고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켰던 최익현이 한 10년 아니야 대원군 하야하고 한 3년 후쯤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외양 일체론을 썼던 최익현이 1905년까지 살아계시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 이제 나라의 대표 유생입니다. 이 최익현이 전북 태인에서 거병해서 순창까지 점령했으나 임금이 보낸 군대와 맞서 싸울 순 없다라고 스스로 체포당해서 일본 쓰시마성까지 가서 순국하셨던 최익현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최익현 을사의병장인데 쓰시마섬에 순국했다. 그 다음 신돌석. 신돌석 이름이 돌석인데 양반 출신 아닐까냐. 지금까지 의병장은 다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신돌석님께서는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여러분들에게 울진과 경상북도 제일 북쪽에 울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가장 남쪽에 평해가 있습니다. 울진과 평해 등에서 활약했던 태백산 호랑이 3,000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막 이런 지역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시간상으로도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익현과 신돌석이 을사의병장이다. 민종식이라는 유생 의병장도 있습니다만 최익현과 신돌석이 많이 출제될 거고요. 의병으로 가장 많이 기출되는 건 누가 뭐래도 정미의병입니다. 나중에 정미조약을 공부할 텐데 을미의병보다 을사의병의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을사의병보다 정미의병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근데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을사의병이 군대가 해산당하면서 그대로 정미의병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나중에 공부합니다. 국권 피탈 과정에서. 그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제국의 군대 이 이름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이런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해산당하니까 해산군이 그대로 의병에 합류해버리니 의병운동의 전쟁화 양상을 보였던 게 바로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조직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13도 창의군이 뭐 하려고 했냐? 서울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서울 진공 작전을 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 다음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테러단체가 아니고 대한제국의 정식 군인이다. 이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이인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인영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 이인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인영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 3년상 치르겠다고. 이게 이순신인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이순신은 백의종군 당해서 내려가면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습니다. 어머니 3일상, 5일상 장례만 치르고 3년상은 포기하고 내려가죠. 아버지 3년상 치른다고 집에 가버려.
그러니까 당시 참모장이었던 허이가 자신의 부대를 데리고 동대문 일대로 진격했으나 일본군에게 막혀서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3도 창의군은 바로 이제 해체되고, 그렇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남한 대토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호남 대토벌이라고도 시험에 기출되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의병이 가장 많았거든요. 1909년에 남한 혹은 호남 대토벌로 사실상 국내에서 의병 활동은 중단되게 되고, 이게 1909년인데, 그러니까 남한 내 한반도 내에 있는 의병을 완전히 소탕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바로 나라를 접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병 활동의 본거지는 이제 연해주나 만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한 대토벌로 여기를 벗어난 의병들이 만주, 연해주로 이동했고, 마침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제 만주, 연해주가 항일 무장 투쟁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확률은 30%입니다. 을미, 을사, 정미. 지금 제 입장에서 공부량을 줄여드려야죠. 그럼 을미의병 고종의 해산공고로 해산했다, 이거 하나 잡으시고, 을사의병은 을사주약 때문에 생겨난 의병인데 최익현과 신돌석 이름 잡으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기출된 의병은 정미의병인데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고 서울진공작전을 준비했구나,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구나. 실은 이때 평민의병장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평민을 다 배제시켰다. 이인영 아빠 죽었다고 집에 가버렸다, 이런 내용은 비하인드 스토리로 잡고 계시고, 남한 대토벌 같은 경우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확률은 33%야. 을미, 을사, 정미의병. 시험에는 정미의병이 가장 많이 기출됩니다.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그대로 합류해버린 게 정미의병이야. 여러분, 원래 이쪽 파트가 항일의병만 한 4-50분 해야 되고, 애국개몽운동은 단체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신민회에 가서 막 이회영 일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건데, 이쪽 파트가 실은 공부량이 많은 파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었습니다. 을미, 을사, 정미. 애국개몽운동은 단체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이 당시 애국개몽운동가들은 스펜서라는 사회학자의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아시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근데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켰는데, 강한 국가나 강한 민족이 약한 국가나 민족을 지배하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 지식인들은 우리도 강한 국가나 민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전개되는 게 애국개몽 운동인데,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에 치중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애국개몽 운동입니다. 근데 애국개몽 운동가들은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십시오. 보안회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묵살시켰다. 그것만 잡으십시오. 아니, 이 쪽발이들이 황무지 개간하겠다고 그 조선의 황무지를 자신들이 개간할 테니까 50년 사용권을 달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농광회사라고, 우리 지주들이 너무 어렵게 한다. 지주들과 손잡고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묵살시킨 단체. 그렇게만 끝내십시오. 그 다음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인데, 이 헌정연구회는 역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입헌군주제를 일단 갑신정변으로 꼭 잡고 계십시오. 일진의 규탄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일진의 규탄대회인데 이것도 조금 시험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1905년에 만들어진 헌정연구회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조약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해산당했다, 이렇게만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게 된 게 바로 대한자강입니다. 어려워지죠, 여러분? 도리 없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지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단체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을사조약 전후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는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가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대한자강회는 규모가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회도 만들어지고 월보도 간행되고요. 대한자강회 취지서가 보기자료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숙지할 수 없잖아. 그냥 뭔가 읽어보니까 교육이 어찌고 산업이 어찌고 나라 부강이 어찌고 그러면 대한자강회 취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06년에 만들어졌는데 국권 피탈당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 1907년에 고종이 퇴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해산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험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냐면 여기 헌정용구에는 을사조약 반대운동하다 해산되고 대한자강에는 고종태의 반대운동하다 해산된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기출되는데 우리는 상대평가 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보안에는 선지로 많이 나와. 선지로. 근데 이 보안의 헌정용구의 대한자강이보다 합친 것보다도 시험에 더 많이 기출되는 게 국가대표급 애국개몽운동단체인 신민회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항일의병운동에서는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남한 대토벌 이런 게 중요하듯이 해상군인이 합류했다 이런 게 중요하듯이 누가 뭐라고 해도 애국개몽운동은 신민회. 그러니까 우리는 한능검이잖아요. 그냥 을미냐 을사냐 정미운동이냐. 을사죄악 때문에 일어난 의병 을사의병. 민비 죽었어요. 을미사병과 단발령 을미의병. 고종의 해상공고로 해산했다. 고종태이와 군대해산 정미의병. 아까 이야기했죠.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이렇게 확률 33%로만 구분하시고 애국개몽운동단체는 너무 어려우면 신민회만 먼저 잡으십시오. 신민회 이야기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래요. 신민회도 교육과 산업. 그럼 신민회 이쪽으로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교육, 학교 2개 씁니다. 일단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가 신민회와 선택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성하는 학교는 1907년에 안창호가 평양에 만들었고 오산학교는 이승훈이 1907년에 정주에 만들었고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공부를 못할 겁니다. 그냥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에서 만들어졌다. 여러 학회, 서부흥학회, 기호학회, 뭐 이런 호남학회, 학회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는데 학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산업이죠. 경제에 대구의 태극서간이라고 출판사, 평양의 자기회사, 물론 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얘가 시험에 기출이 되겠죠.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교육과 신민회 산업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신민회 언론활동도 활기를 띱니다. 황성신문, 제국신문에 신채호나 박은식이 주필로 활약하기도 하는데 다 신민회 회원이었고 방금 말씀드린 인물들이. 그런데 신민회 기간지가 바로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이 대한매일신보를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신문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국채보상운동도 경제파트에서 공부하죠. 그럼 국채보상운동은 신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혹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 기간지다. 나중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만든 신문이라고 제일 중요하게 공부할 겁니다. 근데 신민회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신민회는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어떤 정치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치 국민국가를 주장했던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공화정이 뭐죠? 왕이 없는 세상. 이걸 이해하자면 실은 신민회는 평안도에 개화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선란 나라에서 평안도는 가장 지역적 차별을 받은 동네였고 그래서 홍경래 은한이 청천강 이북에서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만들더라도 왕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공화정치 국민국가. 그러니까 처음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건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였고 공화정을 주장했던 건 신민회입니다. 여러분 정치체제는요 군주제가 있고요 공화정이 있어요. 군주제는 왕이 있는 거고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화정인 거고. 근데 군주제는 전제군주제가 있고요. 전제군주제 왕이 절대적입니다. 왕의 권한이. 그럼 조선은 솔직히 전제군주제 국가도 아니에요. 왕이 좀 어리버리들 했거든. 신권이 강했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헌군주제 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헌법이 왕보다 더 위에 서 있습니다. 왕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정치는 내각에서 해요. 정치인들이. 입헌군주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나 일본이죠. 일본 왕 있잖아. 영국 여왕 있잖아. 근데 그들이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 정치 내각이 따로 있고 총리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항사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전제군주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대한제국. 진짜로 대한제국. 나중에 일제강점기 가면 독립의군부라고 중요한 단체 만날 텐데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강화, 입헌군주제는 갑신정변만 기억하세요. 여긴 대한제국, 여기는 갑신정변만. 내가 독립협회, 여기 헌정연구회까지 추가하지 않을게요. 됩니까? 근데 공화정은요. 일단 시험에는 신민회만 기억하십시오. 물론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전개하면서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가 다 공화정을 지향합니다만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게 바로 신민회다. 입헌군주제 주장했던 건 갑신정배이다. 이건 대한제국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공화정. 그 다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항일의병 솔직히 이쪽을 좀 무시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 단체인 신민회는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만주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와 대박이죠. 최고 독립운동기지 삼원보, 이곳에서 이제 신흥무관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민회 회원들을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안창호가 있고 여기는 뭐 이승훈이 있고 국채보상운동은 양기탁이 지원했고 남만주 삼원보는 이회영 일가가 있었고 이렇게 인물까지 알면 정말 땡큐죠. 최고 부자 이회영 일가가 신민회와 손잡고 독립운동기지 삼원보를 만드는데 왜 신민회가 해체가 되냐면 황해도 지역에 안학사건이 나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안학이 안중근의 고향이죠. 근데 그 안중근의 사촌동생 안명근이 초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를 암살하려다가 기차에서 권총 가지고 있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야 안중근도 그렇고 안명근도 그렇고 황해도 지역에 있는 놈들 뭐야 하고 막 이렇게 그들을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600명이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기소당하게 되면서 기소를 105인이 당하게 되면서 105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보통 아까 신민회는 평안도의 개화 지식이라고 했는데 황해도 안학 지역에서 여러 개화 지식인들이 검거돼서 조사받고 고문받는 과정에서 105인이 검거되는데 이 105인이 검거되면서 신민회가 무너집니다. 왜? 상당수 신민회 회원이었거든.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105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한능검에는 안학 사건까지는 시험에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05인 사건은 진짜 많이 기출되는데 뭘로 기출되냐면 연도 문제로 진짜 대박으로 기출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 들어가서 105인 사건을 일제가 조작해내가지고 신민회가 해체되구나. 105인 사건로 신민회 해체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신민회 105인 사건로 해체된다. 공화정책 국민국가 주장했고 남만주 상원보 만들었다. 대성호상학교 만들었고 국제부상운동 지원했다.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 책에 있는 어려운 내용은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특히 256페이지의 심화톡톡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진에만 알면 되고 진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세요. 일진에는 각 학교 짱들의 모임이 아니라 송병준, 이용구 등의 실은 동학교도들이 친일화돼서 만든 단체인데 그 일진의 규탄대를 열었던 게 헌정연구회입니다. 보안에 황무지 개간권 요구 묵살 그리고 신민회 잡으시고 두 개 헷갈리시면 내려버리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뭐 가려도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문제 풀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다음 자료의 인물이 주도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2B는 푸시마섬 수선사에 있는 항일의병장의 순국부이다. 아, 푸시마섬 나오면 누구 나올 것 같습니까? 을사의병장 최익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읍 순창 일대를 장악했고 체포되어 푸시마섬으로 왔고 음식을 거절하고 단식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럼 다음 자료 인물이 주도한 의병은 무슨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자, 을사의병 골라요. 1번 고종의 해산공고 조치로 해산되었다. 고종이 해산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산해버린 을미의병 됐나요? 그 다음 외교권을 박탈한 죄악이 항해에 일어났다. 이게 을사의병이죠. 정답은 2번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해상군인이 합류하며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해상군인 합류, 군대 해산이 배경이니까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정미의병 맞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정미의병 맞죠? 됩니까? 저랑 공부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보시면 문제 아마 5개 중에 4개는 항일의병운동이나 애국개몽운동 문제가 풀릴 겁니다. 신민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병은 3개를 비교하십시오. 됐나요? 실은 고종이 해산공고로 해산하라고 하니까 유생의병장은 해산했지만 농민들은 저항하겠다고 하면서 활빈당, 동학당, 영학당 이런 걸 만들기도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생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